얘가 고급차 치고는 서브 프레임의 이 하드 포인트들이 되게 작아요. 옛날 맥주만 형님이 오기 전에, 맥주만 형님이 세팅하기 전에, 아니요, 이때도 맥주만 형님이 있었는데, 어쨌든 맥주만 형님이 그때는 주도적으로 얘 플랫폼을 바꾸기 전이니까 하드 포인트도 작고, 전륜의 이 서브 프레임도 원래는 대형차들이 어제 박 팀장이 지적한 것처럼 하드 포인트 쪽에 부시가 들어가거나 이랬는데 얘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위치도 안 되고, 이 뼈대 자체가 그런 위치 설정이 안 되는 뼈대에다가 부드럽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넣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아니면 거기를 굉장히 좋은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알루미늄 합금의 서브 프레임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자금적인 문제, 부드러운 세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스틸 뼈대에 스틸 서브 프레임에 부시 없이 그냥 볼팅으로 이 서브 프레임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드르륵 하는 이런 노면들을 많이 가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잔진동에 대한 어떤 불쾌한 느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K9이 살살,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살 달리면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살살 달릴 때도 살짝 멀미가 오죠. 이 차 엔진이 사실 기아 자동차가 참 안타까운 게 스마트 스트림의 3.5 터보라든가 이런 엔진을 장착하지 못하고 이 3.8 구형 람다 엔진 또는 3.3 터보 이 엔진들을 가지고 이 K9 세팅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3.8 엔진은 힘이 너무 없어요. 낮은 RPM에서 특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쓸데없이 RPM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RPM이 올라갈 때도 부드럽게 내가 세팅을 해놨다고 하니까 이 올라갈 때도 마운트들도 다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RPM이 올라갔는데, 지금 막 3000몇 RPM 이렇게 올라갔는데 미션이 뭐 6단이라든가 5단에 이렇게 걸렸을 때도 지금 RPM이 지금 4000이 넘어가는데 속도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토크라든가 마력의 분출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리지널 우리 옛날 엔진들의 뻥마력이라고 하죠. 뻥마력이고, 부드럽게 세팅이니까 엔진도 이렇게 약간 뻥마력에 가까운데, 미션도 사실 치밀하게 세팅된 미션을 넣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도 토크 컨버터, 지금 저 풀악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토크 컨버터에서 로스가 좀 있어요, 지금 4,000, 5,000 하는데 이제 130, 14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미션의 세팅도 치밀한 토크 컨버터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유성기어 세트도 되게 고토크를 대응할 수 있는 고급 토크 대응이 좀 이렇게 강한 미션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연비에서는 포기를 했겠지만 사륜을 묶어서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늘 앞바퀴 쪽에 구동을 많이 줘요. 앞바퀴 쪽에 구동을 많이 줘서 아까 제가 와인딩에서도 막 날렸을 때 위험할 때도 앞바퀴가 끌어주니까 사실 큰 문제가 안 나는 거지. 얘가 만약에 후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ESP 들어오고 뭐 도크 팩터링을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기겠죠. 앞바퀴가 차를 끌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주행에 관련된 느낌도 악셀을 전개해서 차가 나갈 때 이게 3000rpm이 넘고 이러면 이제 전체 흔들림, 미션에서의 구동 느낌이 여러 것들이 합쳐져서 130, 40이 넘어가면 조용한 건 되게 좋은데 요인과 지금 피칭 되게 불안불안하고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속에서 요철 같은 데를 지날 때도 이게 툭툭 칠 때도 바퀴가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제 안전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들어가 있는 제가 지금 급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근데 ABS도 안 들어오고 그냥 쭉 미끄러지는 이유가 약간 지금 날씨가 11도인데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투피스로 돼 있어 갖고 굉장히 반응률이 잘 되는 디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성능 차에 들어가야 될 법한 디스크가 세팅이 돼 있는데 캘리퍼도 사실 4P의 큰 캘리퍼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캘리퍼에 닿아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되게 작고 저소음 패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뒷바퀴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도 굉장히 작은 캘리퍼에 작은 패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드러움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한 2번 정도 브레이크를 때려서 열을 받게 하잖아요. 뭐 그 뒤에는 브레이크가 살짝 잘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저기서 위급한 상황이 생길 거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이렇게 밟고 쭉 가다가 또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좀 데펴, 캘리퍼도 살짝 온도를 높여.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최대의 마찰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마찰 계수가 생기는 온도가 됐어. 자, 이제 위급한 상황이야, 브레이크!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이건 좀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쭉 달릴 때 이제 사람들이 연비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항속을 걸면 보통 차들이 300마력이 넘는 차들이요, 아무리 중량이 있다 하더라도 300마력이 넘는 차들은 엔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토크하고 일반적인 마력이 짱짱하게 나오면 미션하고의 세팅을 딱 걸어서 토크 컨버터를 마지막에 이제 락업 클러치를 걸면서 파이널 기어비를 약간 높게 걸죠. 8단 기어비를 마지막에 높게 걸어서 100km 정도 항속을 걸었을 때, 보통은 300마력 넘는 차들은 100km 항속을 걸면 RPM이 한 1400m의 언저리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1400이니까 회전 속도가 분당 1400번을 크랭크축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미세하게 연료가 들어가고 엔진 회전수가 낮으니까 연비가 그래도 항속을 걸면 꽤 잘 나오는 편이 되죠. 엔진의 마력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000cc에 육박하는 차가 315마력의 토크가 40.5면 굉장히 좀 빈약한 마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토크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마력과 그 토크도 안 나온다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속을 걸면 1500rpm에서 약 한 92km 정도 항속이 나와요. 100km를 달리면 1500rpm이 무조건 넘어요, 항속에 대한 엔진 회전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장거리를 달릴 때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부족하죠. K9 오너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사전이 근데 그게 항속을 잘 걸고 가면 막 11km, 13km 막 잘 나올 땐 14km도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조건을 맞춰서 타력 주행을 하면서 가면 다른 차들은, E급의 다른 차들은 15나 1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K9이 9나 11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트릭 컴퓨터에 나오는 걸 라이브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얘를 최적의 조건, 제가 아이오닉 5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연비, 전비 잘 나오게 운전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렇게 탄력 주행에 뭐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전비 잘 나오죠. 연비 잘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항속 잘 걸고 그렇게 가면 13km 나오고 14km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요, 제거 M50i가 얘랑 공차 중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륜이죠. 얘보다 타이어 편평비는 더 넓죠. 걔가 중량 똑같고, 배기량 4400cc에 530마력이잖아요. 얘 마력에 거의 2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아니, 2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2배 가까이. 얘는 315마력이니까. 그러면 걔도 110km에 항속 잘 걸고 가면 연비 14, 15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K9 오너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그걸 무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 차는 대신에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2급에 6,400이고 할인받고 사면 뭐 한 6,000 뭐 초반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20i를 살 돈이거나 A6나 E클래스의 제일 하위 버전 4기통 그냥 제일 힘 약한 가솔린을 살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차 크고 옵션 괜찮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좋은 거고, 차값이 이제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로 포커스를 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막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 차에 구형 엔진이 들어갔고, 구형의 어떤 차대 세팅 값에 구형의 미션 등등이 체결된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신에 뭐 가격 대비 크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사실 박 팀장도 굉장히 칭찬을 했잖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 있는 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소재공학을 잘할 때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설계공학이 선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소재공학이 뒷받침이 됐을 때, 또는 소재공학을 잘하고 설계공학으로 잘 버무려 놨을 때 최적의 어떤 성능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소재공학이 먼저냐 설계공학이 먼저냐는 뭐 정답이 없죠. 어떤 것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고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K9은
소재공학은 나름 잘 썼어요. 근데 약간 변태스럽게 쓴 거죠. 보통 소재공학을 저렇게 안 쓰는데 변태스러운 소재공학을 써놨고, 그리고 나서 설계공학이 한계점에 있는 기아 자동차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현대로부터 3세대의 이 후륜 베이스의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지 못한 이런 핸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의 완성도가 여긴 거고, 달리지 않고 자기는 좀 어떤 이 신체 감각이 좀 둔해서 노사장처럼 그렇게 멀미에 민감하지 않고 나는 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사실 6천만 원 초중반, 6천만 원 전후로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반 레디얼 타이어지만 윈터 지향성 사계절 레디얼을 끼거나 아니면 겨울에 이제 윈터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다니면 얘가 사륜이 약간 좀 단순한 사륜 시스템이거든요. 앞바퀴 쪽에 늘 토크를 지금 주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상시 사륜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스포츠성에 대한 세팅이 없기 때문에 후륜의 느낌으로 막 많이 가게 하거나 이런 세팅의 사륜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늘 사륜으로 가니까 연비에서는 불리하겠지만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 끼면 천하무적 되는 거죠. 늘 아까 제가 날릴 때도 앞바퀴에서 잘 끌어주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타기도 편하고, 트렁크 크지, 뒷좌석 넓지, 의자 구성 괜찮지, 옵션 괜찮지, 뭐 차 크니까 어디 가서 뭐 하차감 좀 나오지. 물론 뭐 상선 뼈다구가 뒤에 있고 앞에가 어벙뛰게 생겼지만 어쨌든 차는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차 크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스포츠성 생각 안 하고 시내 주행 많이 하고 장거리 출장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이 가격에 K9을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리뷰의 전반적인 내용은 K9의 현 시점, K9의 능력치를 정확히 파악하자. 박 팀장도 어제 하체 우릭에서 K9을 다 칭찬했지만 마지막에 지는 우스리지 산다, 이 변절자. 과거에 제가 노보스 인더스트리 처음 시작했을 때 K9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 노보스 인더스트리 처음 제가 시작할 때쯤에. 그때 이제 구미 쪽에가 있던 그 차주분이 저한테 이제 흔쾌히 마음대로 차 리뷰해라, 까도 된다. 저는 이제 K9의 어떤 불안한 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차주분이 삐진 거예요. 영상을 보고 리뷰 다시 만들어 달라, 차 그런 차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차주분하고 몇 번 장문의 카톡에 전화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는 차주분이 화를 못 푸셨어요. 자기 차는 그런 차가 아닌데 왜 노사장은 차를 스포츠성으로만 보냐. 그때 차주분한테 제가 약간 스포츠성을 너무 강조한 부분은 지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리뷰는 아니었고, 제가 그때 부족했던 건 부드러움의 포커스에 이 차가 세팅된 거를 찾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K9 오너분한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성에 부족한 건 맞았지만 제가 리뷰어로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차의 본연의 컨셉이라든가 제조사가 이 차를 어떤 방식으로 세팅했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을 차주나 차주분들 또는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게 리뷰어의 어떤 덕목이라고 하기엔 좀 리뷰어가 갖춰야 될 능력치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엔 좀 부족했죠. 제가 늘 반성하는 부분이, 과거의 노사장은 너무나 모든 리뷰를 스포츠성의 포커스로, 지금 박 팀장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늘 입가에 미소를 짓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박 팀장이 그렇게 스포츠성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제가 그렇게 너무나 스포츠성에만 포커스를 두고 스포츠성이 안 되는 부분만을 깠는데, 현재 얘도 스포츠성이 안 되는 건 사실이나 사실 그 외에 부드러움이나 가격 대비 가성비 등을 제가 살리지 못했던 거는 다시 한번 차주분 진심으로 제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CF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이 뭔 개소리야! 이 영상이 나갈 때가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뭐 크리스마스 전주거나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새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에, 변이 바이러스에, 뭐 경제적인 지표도 그렇고 정말 힘든데,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오죽하면 저도 이제 후원 계좌를 열 정도로,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면 노보스 몰도 힘드니까. 네, 저희도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다 같이 파이팅해서,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훈훈하게 소박하게, 뭐 케이크 안 되면 초코파이라도 갖다 놓고 촛불 켜고 해서 소박하게,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직원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이 없어서 쿠팡에서 진짜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이런 싸구려 산타 복장을 샀지만 기분만이라도 마음만이라도 우리 훈훈하게 연말을 맞이하자고요. 여러분들도 좀 화이팅하고 힘내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다 같이 힘내서 좋은 연말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이팅하고 다음 리뷰를 위해서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